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경찰을 지휘하는 내무부가 여기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정부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경찰들이 부정선거 방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그런 힘을 쓸 수가 없나요? 예,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에도 그런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어요. 경찰청장도 그대로고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해라, 법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마음이 안 바뀌면 예 알겠습니다 라고만 하고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도적으로 바꾸고 또 현장의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촉구를 해나가야 되지만은 그것이 적용이 되고 제도로 바뀌어지려고 그러면 지선 지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선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보다 더 가열찬 감시 활동을 하면서 제도 개선, 바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법 개정도 해야 되고 관행도 바꿔야 되고 선관위 규정 중에는 선거법에 어긋나는 선관위 규정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바꿔가야 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건 지금과 함께 병행해가면서 하고 현장의 감시 활동들은 우리 부방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들 잘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해도 될까요? 네네. 카메라를 켜주시고. 카메라 켰는데. 예, 한진주님. 예. 저는 궁금했던 게 지난번에 부방대에 참석했었는데요. 네네. 지금 부방대 재검표나 이런 거를 그리고 어쨌든 선관위원장을 대법원 그런 법관들이 지금 이렇게 맡고 있잖아요. 근데 선관위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게 법치인데 법대로 선관위를 제대로 이렇게 선관위 자체가 선관위를 믿고 국민들이 선거를 맡겼는데 선관위 내부에서 이런 부정을 저지르게 되는 이런 사태 그리고 재검표 현장에서도 대법관이 뻔히 펼쳐지고 있는 부정의 그런 증거들을 묵살하고 또 제대로 법대로 이렇게 조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선관위를 좀 견제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건가? 이 선관위는 그냥 무소불위의 이런 권력기관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믿고 맡겨줬는데 그러니까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건데 선관위에서 표 굴리기 하고 다 이렇게 선거를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선관위가 그냥 주권이 있다. 이게 말이 안 된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는 게 없나요? 너무 답답해서 네, 그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네, 선관위에 대해서도 삼권 분립이 잘 갖춰져 있으면 그러면 다른 기관들의 견제가 있죠.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를 입법, 사법이 견제하고 또 사법부를 행정, 입법이 견제하고 또 입법부를 행정 그리고 사법이 견제하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이 삼권 분립이 무너졌습니다. 선관위가 잘못하면 검찰이 나서서 또는 행정부가 나서서 의회가 나서서 이걸 막아내야 되는데 다 짬짬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시민들이 싸운 겁니다. 시민들이 싸운 거예요. 이걸 다 바꿔놔야 됩니다. 바꿔내야 되고 그와 병행해서 단죄를 해야 됩니다.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제부터 우리가 이제 고발 대행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수사기관들이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면 좋지만은 잘 안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대법관 13명이 있습니다. 이 대법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쫓아낸 것은 노정이죠. 노정이가 주범이다. 이래서 쫓아냈습니다만은 이제는 다른 종범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책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투표관리관 도장 이것을 법에 어긋나게 선관위가 관리한 것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미 고발이 된 지역도 있지만 앞으로가 아니라 우리 애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모델도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투표관리관 도장을 법에 안 맞게 쓴 것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영등포을에서 처음으로 이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벌도 해야 됩니다. 삼권 분립에 따른 견제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관위원회의 어떻게 보면 폭정에 대해서 이제는 막아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그동안은 이제 정부 부처 중에서도 정부기관 중에서도 법원 그리고 선관위 검찰에서는 특히 이제 행정기관 중에서는 검찰 그래도 이 기관들은 좀 믿을만하다. 특히 선관위 법원 그건 뭐 마지막 신뢰의 보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감시나 견제 활동이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법원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지켜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선관위와 사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의 선관위, 문재인 정부에서의 법원은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그래도 공정한 선관위가 아니었고 그래도 공정한 법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새 정부가 출발하면서 정말 제도적으로 막아내서 행정기관들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법률적 제약을 두듯이 법원, 선관위에 대해서도 필요한 이런 제재들을 장치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노력을 같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신데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네, 질문해도 될까요? 용인 네네. 말씀하십시오. 성함 말씀하시고. 저는 용인에 거주하는 류희주라고 하고요. 네네. 네, 저번에 이제 대선 때 대표 참관을 했었어요. 그리고 부방대 활동을 계속 했었는데 궁금한 게 저번 대선 때 대선 전에 이제 그 부방대가 지역별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미리 모여서 이렇게 촬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연락이 오면 지원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지원을 했을 때 그 연락이 뭐라고 오셨냐면 지원자가 다 차면 연락이 안 가고 만약에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연락을 해주시겠다.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연락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몇 회나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됐고 실제로 개표 참관을 했을 때 잠깐 이렇게 휴식 시간에 잠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쪽에서 감시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저희 지역 쪽에는. 그리고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두 분만 이렇게 감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시 정도에는 좀 위험한 타이밍이니까 그때 조금 더 감시해 주셔라 이렇게 부탁까지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지역에는 자리가 비어 있었던 거예요. 국방부 활동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철저한 좀 이런 게 좀 관리가 필요한 것 같고 실제로 거기서 뭐 이렇게 대장이 뽑히고 리더가 뽑히고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비어있는 곳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질문이 있는데 잠깐만요. 그 질문한 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 부방대는 정규 조직이 아니죠. 그러니까 비정규 조직이고 그다음에 모든 조직을 다 채우려고 하면 다 채우기 위해서는 빈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대들을 그냥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을 좀 채우고 뭐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번은 우리가 조직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에 하지 않았던 것을 하니까 굉장히 많은 교육이 필요했었어요. 그러나 나가야 하기 때문에 같이 했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부족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부족한 점들이 특히 이제 AI 촬영 같은 것은 장소도 이제 안 된 곳이 많고 또 촬영하러 가보면 2인 1조에서 배치를 했는데 그냥 연락도 안 하고 한 분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우리 내 직원처럼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혼자 나가서 있다가 아이고 본인도 힘드니까 오전하고 말고 결국은 이제 안 되고 이렇게 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난 3구 대선 끝나고서 곧바로 우리 앱 능력도 서버의 능력도 많이 올렸습니다. 확 올렸다고 봐도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좀 미진했던 것들은 이제 보완 아마 이따 7시부터는 이제 우리 김민수 개발을 맡았던 분이 와서 직접 설명도 할 거고 또 아마 여러분 질문도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많이 부족해서 우리 부방대원들에게 충분한 그런 만족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뭐 제가 대표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처음 출발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면이 있었다. 근데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불평을 말할 수 있는데도 그래 안 하시고 오히려 격려하고 이건 이렇게 막아봅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이런 보완책을 또 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참 부방대가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잘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네. 그 미미한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알고 있고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이제 혹여나 우려됐던 부분들은 여기 부방대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저희 쪽이 아닌데 간첩이 있지 않나. 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는 지인도 지방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거기는 엄청 조직적으로 되게 많이 모이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했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몇 명의 지인이 지원을 했는데 그 누구도 저희 지역에서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락 자체가 안 온 거예요. 지원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질문이 있는데 동일한 개표소에서 개표하는 그여서 제가 이제 원래는 저희 쪽의 지역으로 구 쪽으로 이제 개표 창단에는 신청을 이번에 했는데 저희 쪽은 마감이 돼서 제가 혹시 몰라서 같이 개표하는 그 지역으로 하나 지원을 했거든요. 혹시 그거는 그게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나중에라도 동일한 지역이 아니어도 놀아야 되나요? 이 부분은 우리 박선진 감독이 한번 말씀. 그거는 제가 지금 확답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그건 중복 지원하면은 네. 이제 무효가 되는데 중복 지원하면 예. 그런 무효가 되는데 그건 케이스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예. 3명의 질문이 다 죄송하지만 이따가 5시 50분에 질문해 주십시오. 대표님을 보내드려야 됩니다. 아니 마지막 하나만 하세요. 하지만 더 마지막. 하십시오.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류이진님. 예. 김영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제가 전번에 3일 다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 받을 때 바코드를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QR코드가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관위원장한테 사전에 회의를 할 때 다짐을 받았습니다. 조금 일찍 가가지고 회의 참석해서 만약에 바코드가 안 나오고 QR코드가 나오면 내가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찍어 나오는데 보니까 투표용지가 QR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정지 안 써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선관위원장의 선관위원실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서 팩스가 날라왔어요. 저들이 갑자기 아침에 회의를 해가지고 변경을 했다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를 부방대 본부에서 선관위원회 좀 시정을 해가지고 바코드로 일정 코드로 이렇게 좀 바꿔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 지난번에 3구 대선 때 우리가 미리 각 기관들의 선관위도 물론이고요. 각 기관들의 바코드 대신에 QR코드를 쓰면 위법이다. 법률 검토를 해보니 그건 위법이다. 그러니까 쓰지 마라. 이런 경고를 다 보냈어요. 공문으로 다 보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들은 그런 공문 경고도 듣지 않고 그냥 이제 QR코드가 바코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들은 QR코드가 바코드라고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QR코드는 QR코드고 바코드는 바코드죠. 차이가 크죠. QR코드에는 온갖 정보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 정보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는 법에 그래서 QR 코드라는 말은 언급도 없고 바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저자들은 QR 코드를 그것도 바코드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이제 우리들도 고소고발을 통해서 이제 그 수사기관에 입증을 요구하겠지만, 하여튼 우리 현장에서는 받든 안 받든 우리가 이제 그 법률 키트도 이제 나눠드릴 테니까 계속 이걸 얘기하면서, 이건 변호사들의 이야기다, 내 얘기가 아니라 변호사들이 얘기를 하면서 항의하고, 뭐 필요한 경우는 이의제기서도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중앙에서도 종합적인 노력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예, 너무 이제 수고하셔가지고.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 자, 이제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부정선거 그럼 막아내자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아이고, 영상에서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